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치르고 제4대 세종시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는데요. 여야 갈등과 초선 의원 85%라는 불안감으로 출발했지만 실력으로 그 우려를 지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구 증서를 통해 기존 18석에서 2석 늘어 모두 20석이 된 제4대 세종시의회. 3대 의회 당시 17대 1구도로 민주당이 의석수를 압도했지만 4대 들어선 13대 7구도로 그 격차가 좁혀지는 지형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 형국으로 시작된 시의회는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의장단 등 원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반쪽짜리 개원식으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20명의 시의원 중 17명이 의정 경험이 전무한 초선 의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장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것이 기우였음을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임시회 한 차례, 정례회 2차례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등 211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시정 질문과 34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자그마한 어떤 결실들을 좀 맺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의회에서의 숙련되는 시간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들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이전의 3대 의회 행감보다 비교적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불안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의회를 이끄는 상병원 시의장이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 문제로 의장 징계 요구서가 윤리위에 상정됐는가 하면 불신임안이 접수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와 민주당 징계 수위에 따라 의회 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간의 새로운 의정 경험을 쌓은 제4대 세종시의회. 이제 워밍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이 경험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정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어느덧 2022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는 지방선거를 통해 수장이 바뀌는 등 적잖은 변화를 겪었는데요. 과연 세종 시민들은 올해 어떤 뉴스를 주요 성과로 꼽았을까요?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개통된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달입니다. 국내 최초의 원형 보행교로 현재까지 81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등 지역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금강보행교 개통이 세종 시민들이 뽑은 올해의 10대 주요 성과 중 첫 번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즐길거리 확충과 이동약자의 편의 향상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봄, 가을철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을 위한 여러 박람회라든가 축제 같은 거 보행교에 대해서 충분히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 성과론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확정이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사무처 용역 결과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나왔고 소요 예산은 3조 6천억 원이 투입될 걸로 추정됐습니다. 다음으론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세종 대전 간 광역 노선의 무료 환승제 전면 도입이 뽑혔습니다. 두 도시 간 시내버스가 사실상 통합됨으로써 교통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 문제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지금 말하자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고 계시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거고. 이어서 대통령 제2집물실 설치 확정과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확정, 세종예술의 전당 개관,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 급행버스 노선 신설 등이 뒤를 이었고 부동산 3중 규제의 완전 해제, 세종축제 및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최, KTNG 등 우량기업 20곳 투자 유치 성과 등이 올해의 10대 주요 성과에 포함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선 8기 아산시 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아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칭 변경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던 사회적 경제과는 일자리 경제과로 변경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이 아산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축소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회적 경제과는 논의 끝에 일자리 지원과에서 일자리 경제과로, 아트밸리 조성과는 정원 조성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녹지국도 현행대로 같은 명칭을 유지하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녹지환경국에서 환경녹지국으로 변경을 하였고요. 아트밸리 조성과는 취지를 살려서 정원조성과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논란이 되었던 사회적 경제과는 일자리 중심에 중점을 두어달라는 요청으로 일자리 경제과로 변경하여서 이에 사회적 경제과 명칭 변경을 반대했던 아산시 사회적 경제를 위한 시민의 모임은 의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논의를 통해 다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모두 107억 5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아트밸리 홍보비 1,000만 원과 전국 미술 전시회 2억 원 등 모두 82건입니다. 제240회 아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가 25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아산시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는 1조 5,011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역사적 가치는 높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재들이 많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천안시가 직산안교 일대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조선 초기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천안 직산향교입니다. 인근에 있는 직산현 관아, 온조항 사당 등과 함께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이지만 방문객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와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직산향교 역사 문화를 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직산교동에서의 1박 2일을 비롯해 역사문화 콘텐츠 양성 아카데미, 향교 관아 보물찾기, 사산성 탐험대 등입니다. 지금까지 2,8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참가 신청이 조기에 완료될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지역 문화재 활용 우수 사업에 선정돼 문화재 청장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닫혀져 있었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에 있는 문화재였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천안에 직산에 이런 곳이 있었고 문화재 가치, 그다음에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내년에도 향교 서원 활용 사업을 통해 시민과 지역 문화재와의 거리를 좁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목천 동리에 있는 이동영 선생 생가지에서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역시 같이 활용 사업을 잘 추진을 해서 우리 천안시에 있는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시는 도비와 시비 총 5억 5천만 원을 들여 직산향교 일원 역사 자원을 연계하는 역사문화 탐방로도 조성합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세종시가 어린이 안전 으뜸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어린이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신설 예정인 학교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주도적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한 점 등이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보육유공 전부포상에서 천안시가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4년 동안 2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야간 연장 68곳, 휴일 보육 2곳, 24시간 보육 1곳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특별수당 지급과 선진지 연수 등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가 실시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는 안심식당 지정과 음식문화 개선 등의 실적을 평가해 두 곳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대와 홍보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세종시 기업인들의 수도권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할 비즈니스 라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기업인을 위한 회의실과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으며 산업단지 현황과 같은 세종시의 각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곳은 지난 9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소한 세종 서울사무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착공이 올해도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5월 사업부지 소유권을 아산시가 확보했지만 종전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시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로 추진 중인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지난 2016년부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사업부지 변경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변경된 사업부지의 보상비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과 이견이 생기면서 행정복합시설 건립은 또다시 지연됐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토지 수용 재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5월에서야 사업부지를 확보하겠는 상황. 하지만 종전 토지 소유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데다 보상비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은 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토지주의 반발에 집안조사 등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설계 용역도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었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시는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종전 토지 소유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착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추진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그 사이 건립비는 93억 원에서 157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던 아산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이 3년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건립 예정지가 도시개발사업지에 포함되면서 부지가 변경됐는데 새로운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지 내로 결정되면서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둔포와 영인 등 북부권 청소년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 중인 아산시. 둔포면 일원에 오는 2026년까지 약 60억 원을 들여 동아리방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둔포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변수가 생겨났습니다. 최근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부지 일부가 도시개발 사업지에 포함된 겁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 일부가 둔포 도시개발 사업 내 도로로 편입되면서 부지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지를 둔포 도시개발 사업지 내 공원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한 상황. 도시개발 사업에 맞춰 건립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더 늦은 2029년에나 문을 열 전망입니다. 담당 부서는 투기 방지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구역 결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다 보니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며 대체 부지 면적이 확정되는 대로 기본계획 수립 등 다시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변수에 부딪히면서 문화 여가 시설이 부족한 북부권 청소년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진행 중인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기간 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공모심사에서 점수를 더 높게 받은 단체가 자격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어떤 일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공모 절차를 거쳐 청소년 활동시설 수탁기관으로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합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조합은 조치원 청소년센터와 내년 7월 문을 여는 방곡 청소년 자유공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수탁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가 된 조합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온 단체가 아니며 편향된 성교육을 진행해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넥스트클럽의 성품 성교육은 성소수자 차별, 혐오를 조장하거나 여성 순결을 강조하며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성으로서 성품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마치 성폭력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인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세종 지역 21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자 선정 철회와 더불어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세종시는 수탁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 공개 심사를 통해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며 심사 과정에서 수탁 단체의 자질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지 충분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조합도 입장문을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넥스트클럽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가받은 청소년 복지 관련 전문 법인으로서 청소년 단체가 아니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여성 혐오와 관련된 근거 없는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매우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이념적 편향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편향적 그런 주장을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단체도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할 것이고요. 이에 대해 세종시는 해당 조합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센터장이 천안시와의 협약을 어기고 부당 해고를 했다고 주장한 반면 센터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 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조는 센터장이 노조법을 위반하고 부당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자동으로 연장 계약을 맺었던 노조 소속 기간제 근로자 직원 2명에 대해 이유 없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천안시와 수탁기관인 마음의 병원이 맺은 협약서 제8조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해 재계약 거부나 해고 시에는 정당한 사유 등을 검토해 운영위원회 결정을 거쳐 시에 공문으로 보고한다는 내용인데 정당한 사유도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인 2사람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범수 센터장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수탁 기간 변경 시 고용 승계에 관한 내용이라며 기간제 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기간제 직원들의 계약 종료와는 상관이 없는 조항을 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부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노조라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못하는지 의문이며 노조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간제 직원은 모두 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서북구 보건소는 수탁 기간의 해석이 맞다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소는 조만간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 기간 변경을 위한 공고를 내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 부당해고건 외에도 부당징계와 연봉제 전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고소건 등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센터 정상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와 난임시술 지원 대상을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와 난임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방법이나 내용은 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임신 후부터 출산 후 6주 이내로 비용은 무료입니다.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가 다음 달 1일까지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며 이미지 제작과 메타버스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종합운동장과 도솔광장 두 곳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1시간 30분마다 정빙 시간을 갖습니다. 입장료와 장비 대여료는 무료며 하루 2차례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스케이트 교실은 별도의 강습료를 받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